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5년 동안 회사를 위해 버텼습니다. 월급이 깎여도, 성과급이 없어도 묵묵히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회사가 수십조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 이익의 일부는 내 것이기도 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회사는 말합니다. 미래 투자를 위해 아껴야 합니다. 노조는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익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싸움은 해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전혀 다른 방식의 해법 하나를 여러분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결의했을까요? 삼성전자는 2023년 반도체 부문에서 약 14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기간에도 출근했고, 야근했고, 성과급 삭감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들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다시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이 이익이 어디서 왔습니까? 시장의 회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회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장 라인을 유지하고 기술을 지킨 것은 결국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들이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여에 대한 정당한 청구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의 논리도 허투루 볼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호황과 불황이 3, 4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이 흑자를 연구개발에 쏟아야 합니다. HBM, 경쟁,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싸움, 차세대, AI 반도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년 후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노동자가 옳습니까? 맞습니다. 경영진이 옳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둘 다 옳은데 왜 충돌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갈등이 나쁜 사람 대 좋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시스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 설립된 것은 2019년입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노조가 요구합니다. 회사가 제시합니다. 협상이 결렬됩니다. 파업 찬반 투표가 나옵니다.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주가가 흔들립니다. 극적으로 타협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또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연례 행사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날 때만 주고 적자가 날 때 책임은 경영진만 집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뢰의 토대 없이 의사결정 구조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 협상에 국가가 개입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해법들이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한 가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익과 위험을 함께 나누는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좋을 때 같이 받고 나쁠 때 같이 책임진다. 이 단순한 원칙이 실현되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공동이익 공동책임 모델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조가 통합 요구안을 만들어 옵니다. 둘째, 회사가 잉여 임계선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셋째, 조합원들이 담보와 함께 성과급을 수령합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조의 통합 요구안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고 조합원마다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직원은 기본급을 원하고 어떤 직원은 성과급을 원합니다. 30대는 육아 지원을 원하고 50대는 퇴직급여를 원합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전에 먼저 노조가 모든 조합원의 의견을 통합한 단일 요구안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총 파일을 얼마로 설정할지, 그 파일을 어떻게 나눌지, 이것을 노조가 먼저 내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은 회사에서 더 뜯어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되면 조합원들이 먼저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회사의 잉여 임계선 공개입니다. 회사는 주주 배당, 연구개발 투자, 부채이자, 리스크 준비금을 제하고 나서 실제로 직원 보상에 쓸 수 있는 최소 최대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5조 원이다. 주주 배당 3조, R&D 10조, 운영준비금 2조를 빼면
직원 보상풀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최소 5조에서 최대 8조 원이다. 이 숫자를 노조에 공개합니다. 노조가 정보를 갖게 되면 요구가 현실적이 됩니다. 정보가 없으면 무조건 최대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거든요. 정보 공유는 회사에도 이익입니다. 세 번째, 담보 연동 조건부 수령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성과급 7억을 받는 직원도 있고 3억을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은 조건부입니다. 조건은 이것입니다. 회사의 실제 잉여이익이 합의한 임계선 아래로 내려가면 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다시 말해 성과급이 아니라 조건부 이익 배분입니다. 지금 받되 미래의 손실 상황에서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담보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회사 주식을 사서 일정 기간 의무 보유. 둘, 제3의 신탁, 계좌의 일부를 적립하고 조건 충족 시 환급. 셋, 본인 자산으로 담보를 설정한 뒤 실사용. 이렇게 되면 직원은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회사가 잘 되면 내 담보 자산도 커지고 회사가 힘들면 나도 함께 책임집니다.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CEO와 임원들은 스톡옵션 형태로 이미 이 구조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델은 그 구조를 일반 직원에게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에 맞는 보상 수준도 같이 올라갑니다. 담보를 요구하는 만큼 그 담보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보장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이 모델이 실제로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직원들이 회사 경영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담보가 걸려 있으니 회사의 결정을 감시하게 됩니다. 파업의 동기도 약해집니다.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그것이 곧 내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임금 협상의 패턴 자체가 바뀝니다. 매년 소모적인 줄다리기 대신 회사 실적 자동 배분 공식 적용이라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세계를 보면 비슷한 고민을 먼저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지멘스, 브류. 이 회사들은 노동이사제와 이익공유제를 결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절반이 노동자 대표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직원들이 주식을 받습니다. 미국의 구글, 아마존, 애플은 스톡옵션으로 직원들을 주주로 만들었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회사가 어려울 때 경영진과 직원이 함께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회복됐을 때 함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노사가 진짜 파트너가 되려면 정보와 이익과 리스크를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재무 투명성을 강화하십시오. 적어도 노조 대표단에게는 연간 잉여이익 산정 기준을 공개하십시오. 둘째, 성과급 연동 공식을 사전에 합의해 두십시오. 영업이익이 얼마를 넘으면 직원 보상풀은 얼마, 이 공식을 협상 전에 미리 정해두면 실적이 나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셋째, 직원 주주제도를 강화하십시오.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보유를 조건으로 보너스를 추가 지급하십시오. 이것은 직원들에게 진정한 주인의식을 심어줍니다.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우리나라 대기업들 모두 비슷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관행을 따라갑니다. 노사 갈등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양쪽이 동시에 더 투명해지고 더 많은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아이디어가 완벽한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하나만큼은 확신합니다. 노사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이 뜯어내느냐를 경쟁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함께 더 크고 지속 가능한 파일을 만들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말로 세계 제1의 기업이 되고 싶다면 제품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의 모델도 세계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적자를 견디고 함께 흑자를 만든 회사에서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답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답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 같은 작은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묵직한 문제들을 편견 없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노사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꼼꼼히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